네, 밤새 해외 증시도 오늘 우리 증시 폭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 시국이라면서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뉴욕 증시 또 유럽 증시가 폭락을 했고 오늘 또 우리 증시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이 됐었어요. 오늘 우리 주식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늘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예정돼 있는 스케줄대로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9시 개장하자마자 동시 호가 상황에서 주가가 와르르 폭락을 했습니다. 네. 밤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또 유럽 증시 폭락에 영향을 그대로 직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바로 이 주가 하락폭이 더 크다 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사이드카라는 것은 선물 시장에서 현물이 아니고 선물 시장에서 5% 이상 추락하면 발동되는 거예요. 네. 사실 선물은 일반 투자자들하고는 이제 관계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시 40분경에 가서는 드디어 서킷 브레이크도 발동이 됐죠. 서킷 브레이크라는 것은 8% 이상 현물이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파는 주식을 20분간 거래 중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영어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회로, 전기 회로를 차단시킨다. 회로 차단기예요. 우리 집에 전류가 과부하가 걸리면 네. 일시적으로 전류가 나가게 만드는 그 흔히 뚜꺼비 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차단을 시키면 화재가 일어나는 걸 막고 일단 좀 냉정을 찾은 다음에 다시 그걸 갈아 끼워서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냉정을 찾으라 이런 의미에서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증권 시장을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큰 시장,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 증권이 있고 또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요. 코스닥, 코스피 양쪽에서 사이드카와 이 서킷 브레이크가 다 걸린 것은 건국 이후로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유가증권 시장 좀 큰 기업의 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크 걸린 것도 지금 18년 이후에 처음. 상당히 지금 주가 하락폭 또 하락 속도가 심상치가 않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 국내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 데에는 코로나19 여파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이 외에 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줬을 걸로 지금 분석하십니까? 국제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저는 코로나보다도 국제 유가의 영향이 더 큽니다. 네. 국제 유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의를 못하고 이제 러시아까지도 증산을 하겠다. 원유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이죠.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4월 달부터 폭락이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 쇼크가 왔는데요. 네. 코로나 쇼크는 그동안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선언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6시간 전에 갑자기 네.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별 문제 없다. 본인이 확진자하고 같이 손까지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 국내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너무 안이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백악관 집무실 회견을 통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제 밤사이에 주가를 떨어뜨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께서 유럽과의 관계 차단, 유럽의 여행 정지, 입국 금지 30일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유럽 25개국을 상대로 입국 금지 조처를 취한 게 세계 역사에 없던 굉장히 과격한 조치입니다. 네. 유럽과 미국이란 이 두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상 뿌리도 같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국을 하지 못하게 하면 경제 교류가 완전히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물자 교류도 안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실수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트위터로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이랬는데 그런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 정권 시장에서는 이거 큰일 난 모양이다. 네. 이래서 마구 투매를 했고 어제 우리 시간으로 약 한 오후 7시부터 유럽 증시 빠졌고 그다음에 밤사이에 미국 증시 빠졌고 그 여파가
오늘 아침 9시부터 한국에 그대로 왔고 오늘 내내 지금 오후에 좀 주가가 한국 시장은 좀 막판에 반등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러나 그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좀 크게 하락한 그 원인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좀 우리 증시가 폭락을 하자 정부가 또 오늘 오후에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공매도가 어떤 것이고 이 금지 조치의 의미도 함께 좀 네, 짚어주시죠.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3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게 역시 공매도입니다. 네. 공매도인데 이 공매도는 공매도 없애달라고 청와대 청원도 20만 명 이상 올라갔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공매도를 사실상 잘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 투자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공매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네. 다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공매도는 손에 쥐지 않은 손이 비어 있다. 허하다 공. 없을 공짜입니다. 그래서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주식을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만 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오징어 100마리를 사겠다. 가락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일 필요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집에 오징어가 없으면 네. 일단 거래는 하고 내일 모레 오징어를 배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공매도예요. 지금 수중에 없는 것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식은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주식이 바로 내한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돈은 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이전되는 데는 3일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수중에 없는 주식도 상대가 원하면 일단 판 다음에 사흘 후에 그 주식을 사서 본인한테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매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수중에 없는 것을 판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 요즘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는 네. 공매도를 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때만 주식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네. 주가가 오를 때는 실제 거래해서 사서 가격이 오르면 팔면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지금같이 주가가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9시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경우는 어저께 밤에 뉴욕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도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 주식을 무조건 팔고 공매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사흘 후에 원래 제품을 제가 사다가 갖다가 본인한테 넘겨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네. 지금 5만 원 정도 하는데요. 5만 원인데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사흘 후에는 여기 4만 원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내가 5만 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주를 파는 거예요. 팔고 사흘 후에 4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다가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한 주당 4만 원, 만 원의 시세 네. 차익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게 곱하기 수량을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매도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제도예요.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게 개인은 못하게 막아놨단 말이죠. 네. 개인은 못하게 막아놓고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이 계속 올라간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아예 이럴 바에는 못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또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하면 사람들이 주가 떨어질 걸 알면서 공매도를 하면 결국은 팔기 때문에 주가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네. 긴급하게 네. 공매도 6개월 긴급 금지 조처가 나오게 된 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네. 궁금한 게 네. 그 금지 이전에 제한 조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금지 조치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그 며칠 전에 예. 정부가 공매도를 좀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공매도 거래 금액이 평상시보다 6배 이상 많으면 그러면 이게 의혹이 되니까 하루 금지시키기로 했던 것을 네. 그것을 금지 기간을 2주일로 늘렸던 이것이 지난주에 나온 정부의 네. 공매도 규제 조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이 공매도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하루만 금지한다든지 2주일만 금지하면 또 거기에 외국인 투기 자본들이 달라들 수 있으니까 좀 심플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일거에 금지를 했는데 이것이 금지를 하면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주가 상승, 즉 증시 부양책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지금 금지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선진국들은 공매도를 다 허용하거든요. 예. 국제 투자자들이 볼 때는 한국 시장은 공매도를 못할 정도로 팔려는 세력이 많구나. 한국에 투자하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역풍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이주열 하는 총재가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고 이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폭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를 해서 우리 금융 경제의 이 실태를 분석을 하고 좀 대책을 세우자고 이제 긴급 회의를 하셨어요. 일단 대통령이 이 경제 현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흔들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깊게 하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대책 지시를 했다는 것은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은행 총재를 참석시킨 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어요. 한국은행은 금융정책이 완전히 중립돼 있고 또 중립돼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한국은행 총재를 청와대가 불러대면 네. 정치의 바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 자유화 이런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일부에서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해요.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가 대통령과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게 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일각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전례를 따질 때가 아니지 않느냐. 예. 만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이 고난이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보자.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어쨌든 자 만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소집한 자리에 나오신 분이 홍남기 부총리. 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 이제 공매도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윤모 네. 산업자원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네 분이 나왔어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문제 이런 게 그 정부 재정을 통한 정권 시장 안정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이 집중 거론이 됐을 거고요.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나온 것은 기업들의 활력을 정지시키는 문제가 논의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무회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는데 처음 참석하는 한은 총재와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인가. 네. 그 때문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네. 얘기예요.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18일 날 정례 회의를 합니다. 네. 아마도 한국 시간으로 19일 날 아침쯤 되면 미국 금리가 또 내려갈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지난 2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 손을 안 봤거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3월 달에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없어요. 4월 9일이나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상한 시국에 아마도 대통령 주재위에서 그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고 예. 그렇다면 미국이 FOMC를 해서 금리를 내리는 시점 그것이 3월 18일, 19일 아침인데요. 그때쯤에서는 한국도 비상금통위, 임시금통위를 하지 않겠는가.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짚어봤고요. 끝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 네. 주문을 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책들, 어떤 방안들이 거론될 수 있는지 끝으로 짤막하게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게 워낙 보수적이고 이러니까 과거에 관례를 많이 따지게 되고 또 네. 관례를 따지게 되면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대단히 현명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상황, 이게 사스나 메르스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례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이나 하는 총재들이 좀 더 과거의 관행 이런 거와 관계없이 좀 더 아이디어, 좀 더 획기적인
이런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특히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나 국제유가 때문에 저는 뭐 완전히 이 손볼 수 없는 수도로 망가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유동성이거든요. 흑자가 날 수 있는 기업도 단기간에 돈이 안 돌면 네. 이 흑자 부도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과거 전례를 따지지 말라고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유동성을 막는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는데 당장에 현금이 돌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요거 좀 네. 막아줘야 되고요. 네. 금융시장도 이게 갑자기 이래 무너지면 현재로는 금융위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코로나 위기인데 그러나 그 사태가 좀 더 확산이 되면 없는 병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례 없는 대책이다. 그래서 과거에 관례 얽매이지 않고 유동성을 관리하는 대책 이것이 예. 가장 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와 맞물린 우리 경제 주요 상황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